공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이 방학을 마치면 곧바로 수시 모집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고3 수험생들에겐 입시 방향을 가다듬을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입시 준비를 위해서 여름방학 동안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짚어봅니다. 서울 숭이여고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방학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이 마지막 내신 성적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 대부분 이 3학년 1학기 마지막 성적을 받았을 텐데 어떤 점을 주로 따져봐야 될까요?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신 성적표 외에도 얼마 전에 또 응시했던 7월 모의고사 아마 가채점은 이미 갖고 있을 거고 내일 실제점 성적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적들을 보시고 크게 점수, 등급, 성취도 이런 세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이제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과목을 좀 파악해보고 또 강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의미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과목에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족한 과목에 신경 쓰기보다는 또 약점을 감추기보다는 강점을 부각하는 게 현 입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점을 부각하는 게 입시의 트렌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뭐 대부분 학교들이 여름방학 들어갔는데 여름방학이 너무나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학습 계획 세울 때 어떤 점을 주로 들여다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좀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가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이제 수시 전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사실상 뭐 다 했습니다. 뭐 이후에 뭐 자잘한 것들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뭐 수업도 끝났고요. 그다음에 활동도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됐고 이제 시험도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은 앞으로 남은 수능에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해야 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수능은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인 문제와 변별 갖춘 문제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면 뭐 대략 한 70점 정도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노력하면 맞출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문제, 특히 뭐 EBS 연계교재 등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한다면 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 이런 것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서 특히 여름방학 때 기본기를 갖춘 후에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70점 정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각 과목별 이런 학생들은 이제 우선 이런 수능 시험에서 한 과목당 70점 이상은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본기를 먼저 좀 점검을 하고 좀 다져 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기 이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뭐 거의 바로 수시 모집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계획을 차근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학교 생활 기록부가 중요할 텐데 어떤 것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직후는 사실상 학교생활 기록부를 위해서 특별하게 막 무엇을 막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학교마다 이제 분위기는 좀 다르겠지만 이제 뭐 어떤 학교들은 이제 생기부 오탈자 방지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한번 좀 봐라 점검하는 이런 학교들도 아마 대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오탈자도 보셔야 되겠지만 학생들은 이때 확실하게 자신이 이제 원래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누락된 것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열심히 준비했던 발표 수업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좀 평가를 해주시지 않았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내 기록이 아닌데 잘못 기재돼서 내 기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게 그냥 단순한 성적 확인용이 아니라 이게 면접 자료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활동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생활 기록부에 남아 있을 때 자칫하면은 학생들이 그 면접에서 답을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들어오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내용이 들어 있으면 결국 그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 간다는 점을 학생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네, 면접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보통 이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좀 점검해 볼 포인트들이 다른가요? 뭐 주의 깊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대학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이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이런 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교과 전형은 뭐 크게 보면 순수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플러스 서류 평가 전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냐 마냐 뭐 이런 정도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교과와 서류 평가를 같이 평가하는 이런 대학들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뭐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크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또 교과 세특은 또 어떠한지, 그다음에 출결 같이 이런 성실성들은 또 어떠한지 이렇게 보게 되고요. 보통 이제 서울 소재 대학은 이제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국립대학으로는 이제 부산교대와 이제 부산대학과 광주교대가 이런 서류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들 대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공과 이제 부합하는 이런 과목을 선택했는지 또 그 과목에서 어떤 활동 이런 것은 이제 교과 세특을 통해서 이제 파악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종합 전형은 이제 대학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가 요소는 크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대학들은 자기 대학의 인재상에 따라서 이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기부가 어떤 대학의 평가 방법과 잘 맞는지, 자신이 진로 역량이 잘 드러난 생기부라면 진로 역량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을 이제 도전하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방학 동안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또 방과 후 학교 열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방과 후 학교는 생기부에는 기재를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입시에 좀 도움이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방과 후 학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말 그대로 보충 수업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건데요. 네. 생활기록부 기재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보충 수업은 이제 순수하게 방과 후 학교는 순수하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수강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방학 중에 이 생활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래서 방과 학교를 통해서 좀 일상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방과 학교의 어떤 유용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름방학 끝나면 이 수시 모집 당장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이 방학 동안에 좀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야 될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우선 이제 지난 수년 동안 진행되어 온 입시가 지금 안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합격선의 변수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종종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일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례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 합격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분포 안으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내신 성적과 수능의 가능성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전략을 세우되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자체나 뭐 EBS, 그다음에 대교육 이런 많은 공공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무료 입시 상담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또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나 진로 상담 선생님들이 많이 상담해 주십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시 지원 대상 또는 이제 대학 예상 학교 리스트를 만들어 보고 해당 대학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다면 수능 최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논술이 있다면 논술 대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덥거든요. 이 컨디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예, 일단은 이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쾌적한 환경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이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가정에서 쉽지 않다면 학교나 학교 도서관이나 뭐 기타 이런 교육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여름 방학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아침 일찍 집 밖으로 나가라. 네.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주는 이제 평안함은 열심히 한 하루를 산 후에 그 안식일 주는 이제 평안함이지 대낮에 나른함이 우리 학생들 공부에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 바깥에서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년 동안 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데이브레이스에서 이제 반환점을 두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3 학생들 여름방학 잘 이용해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